안녕하십니까,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알아도 끌려가지 않는다. 지각은 하지만 동요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공부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 마음의 동요, 지나친 마음의 동요가 일으키는 불편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깊은 산매에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뭐 혼수 상태와 같은, 그러니까 비지각 상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주변을,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느냐, 혹은 수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의 메커니즘이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메커니즘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깊은 두메 산골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데는 심리가 발동 안 하죠. 뭐,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느낌 또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할 수 있으면 마음의 동요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빤히 안다거나, 뭐 별 큰일이 아니라거나, 또는 내가 다 처리해낼 수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마음의 동요가 없죠.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시할 수 없다면,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에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또는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 나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경제 문제가 되었던, 무슨 문제, 또 남의 어떤, 좋은 혹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벌어지는, 내 앞에 벌어진 그 인식된 상황은 다 결국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나는 정의를 위해서. 그건 아니고, 나는 남이 염려되었어. 이건 다 이제 의미 없는 얘기이고, 결국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 괴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뭐 조사도 가능하고 해결책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보면은 우선 이제 이 몸이 이제 어스킨 디프, 그죠? 피부 한 껍질 안쪽을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역 체계도 있어서 세포 수준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면서 막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사고방식들도, 또는 내 생각의 컨텐츠들도 또 나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또 뭐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치적인 우파 좌파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 그 여러 가지 있겠죠. 신념체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들, 물건도 있고, 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겠죠. 그게 또 나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를 잘 이제 그 관찰한다 그럴까 해서 나의 실상에 가까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거더라. 우선 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었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 그러니까 그 원소로 뭐 구성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마음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도 뭐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감각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있고 뭐 기억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구성된 거구나. 각각의 요소들로 이런 이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변해간 거고 변해왔고 변하게 되겠구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죠. 어릴 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세포 수준에서의 정체성은 이어지지만 어쨌든 이건 몸도 마음도 변하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냐?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냐? 키가 크더라. 뭐 저처럼 뭐 머리가 새카매져라 이런 거. 뭐 또 뭐 나온 배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냐? 배는 운동을 하면 늘 수도 있을까요? 통제할 수 있냐? 좀 더 나아가서 정신은 그럼 통제할 수 있냐? 이거는 시비가 많은데 이제 뭐 과학적인 결론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사실은 내가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구성된 거고 뭔가 육체와 또는 정신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거고 변하는 거고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 군대 가면은 뭐 또는 뭐 학교 가면은 또는 교도소 전 안 가봤지만 가면은 그냥 이름 대신에 번호를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27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그냥 임시로 매겨진 뭐 이런 클러스터에 매겨진 번호일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나를 내 몸,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신념, 나의 소유물들, 나의 관계, 나의 이미지, 나의 위치 이렇게 애지중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되고 변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만큼의 가치는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번호표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상황을 만나서 내 마음의 동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 충실하다는 얘기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담백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운동을 해봐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결과가 좋아야 돼,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긴장이 되어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맞이해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는 잠시 접어둬야 되는데 우리는 좀 집착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더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착을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에 대한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집착이 생각보다 많아지지 않습니다. 집착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걱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결과에 집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없다고는 할 수 있죠. 걱정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걱정 없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걱정이 없으면 야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에게도 한 번의 때는 오리. 아직 나에게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어. 나도 한번 뭐랄까 보란 듯이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다 이제 야심인 거죠. 그 누가 관심이 있다고 이제 걱정 없이 살려면 야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야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결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난 이것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요 정도는 사라져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그게 뭐 분발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좀 이따 다 죽을 건데 그래서 살 때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느냐 걱정 없이 사느냐 하는 것은 야심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매체들이 턱없는 야심을 부추기죠. 너무나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나오고 너무나 뭐 멋진 집과 멋진 차와 그리고 해외여행과 그리고 최고로 쇼업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야심을 부추기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 급부인 박탈감을 이제 부풀리고
이렇게 하죠. 좀 걱정 없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만은, 걱정은 야심에서 나오고 야심은 집착에서 나오고 집착은 자기를 어쩌면 똑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심 없이 산다는 것은 뭐 앞날을 크게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야 돼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manipulate, 교묘하게 조작하고 교묘하게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잠도 못 자고 뭐 지치고 번아웃 되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음 공부를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걱정이 자꾸 더 생겨.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된 논리 회로를 설정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불편하고 괴롭고 걱정이 생긴 그곳에서 내가 지금 설정한 이 회로가 맞는지를 찾아서 들어가면 의외의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상황에 부딪혀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동요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